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눈티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겠지만, 좋아하는 마음이 뭔지, 그 사람이 내 눈티를 보지 않는 당당함이 나는 좋아 라고 말하기도 한다. 눈티를 보는 사람, 보지 않는 당당함은 매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일 때 가능하다. 그런 밑바닥이 없는 담당함은 때까지는 호기처럼 보여서 점수를 깎아먹게 된다. 마음에도 안 드는데 눈치까지 없다면 이런 소리를 했을 것이다. 눈치도 없는 것이 도대체 따람비야? 왜 내 마음을 몰라? 이것은 남녀 사이에 흔히 발생하는 문제이다. 오빠는 왜 내 마음을 몰라? 분명한 것은 남자는 독심술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자는 표현을 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눈치를 주지만 남자들은 그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남자, 입은 말을 하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얘기해. 여자, 그것을 어떻게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어? 눈치껏 좀 알아주면 안 돼? 어디까지 눈치를 봐야 하나? 우리가 살면서 어디까지 눈치를 봐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할 것이다. 정말 갈등되는 순간이다. 다음은 눈치 보지 말고 무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첫째, 쓸데없이 속이 부릴 때이다. 둘째,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이다. 셋째, 별로 친하고 싶지 않을 때이다. 넷째, 눈치를 봐야 할 가치가 느껴지지 않을 때이다. 당신의 양심에서 이건 아닌데 라고 말할 때는 그냥 조용히 눈치껏 빠지는 것이 좋다. 눈치 없으면 인간도 아닌가? 동물들은 오히려 낌새라고 해서 더 주변을 많이 살핀다. 동물적인 감각으로 주변의 위험을 감지한다. 동물들도 이럴진데 사람이라면 당연히 눈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흔히 말을 한다. 눈치가 없으면 사람도 아니야. 눈치가 왜 필요한 것인가? 사람이 만나면 대화와 행동 속에서 많은 숨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을 읽는 기술이 바로 눈치이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 눈치를 안 보면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맞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서 눈치를 보지 않고는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눈치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눈치가 있어야 사람의 비위를 맞출 수 있다. 눈치가 없으면 만남에서 사람들의 순간순간 일어나는 변화들을 잡아낼 수 없다. 왜 화를 내는지, 왜 인상이 변하는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어떻게 하면 상대방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파악해서 하는 것은 눈치가 있어야 가능하다. 물론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도 파악을 해야 한다. 사람을 보는 눈도 눈치가 있어야 가능하다. 눈치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 없는 눈치는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 눈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직업이 많다. 영업식, 서비스, 즉 상담, 기타 등등의 직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직장에서 꼭 필요한 눈치는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첫째, 대화를 할 때 미소를 짓는다.
둘째, 대화와 매너와 예절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상대방의 대화에 맞장구를 친다. 넷째, 생각을 하면서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 다섯째, 눈치를 보면서 당당함이 결여된다는 착각을 버려라. 여섯째, 두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 일곱째,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미리 생각을 해본다. 여덟째, 말을 했을 때 어떤 답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꺼낸다. 아홉째,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읽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열번째, 내가 왜 상대방의 눈치를 봐야 해? 왜 그래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더 유리하다. 눈치는 보되 소신은 잃지 말다. 눈치를 너무 보다 보면 빈 껍데기 인생만 남는 것 같아서 씁쓸하게 생각을 할 것이다.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남의 비위를 맞춰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100% 남에게 비위 맞추는 빈 껍데기 인생만 있으면 곤란하다. 남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어야 한다. 첫째, 그 사람하고는 친해지고 싶기 때문에. 둘째, 당신에게 어떤 수입을 안겨주기 때문에. 셋째, 당신이 끝으로 가는 길에 그 사람이 조력자가 되었으면 하기 때문에. 이런 소신도 없이 무조건 비위를 맞추는 것은 허무한 비위라고 생각한다. 눈치를 보되 당신에게 정신적으로든 물질적으로는 아무런 이익도 주지 않는 관계라면 기본적인 매너만 지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눈치를 보는 것은 당신의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눈치를 보되 소신은 잃지 말자. 저는 상당히 눈치가 없는 편이에요. 때문에 이번 본문 내용에 대해서 보충 설명은 생략이 되네요. 어쩌면 이 책은 나에게 상당히 본보기가 되어주는 줄 만한 책이라고 평가가 되네요. 곰 같은 마누라하고는 못 살아. 우리나라의 속담 중에서 이런 말이 있다. 여우 같은 마누라는 남편의 눈치를 살살 보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다. 남편의 비위를 살살 맞추어 주어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 놓고 여우처럼 자신의 의견을 말할 줄 아는 눈치 있는 사람을 비유하는 것이다. 곰 같은 마누라는 남편의 기분은 뒷전이고 꿍한 표정으로 남편의 비위를 맞추어 줄 모르는 부인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사람은 눈치껏 살아야 하는 것 같다. 사랑도 눈치가 있어야 알콩달콩 예쁜 사랑이 되는 것 같다. 내가 조금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눈치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배려다. 그렇다고 제가 배려라고는 없는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게 이름만 같지 그 실천하는 방식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제가 뭐 친구도 없다 보니까 그렇게 배려를 하고 싶어도 좀처럼 그게 운명처럼 다가오질 않거든요. 그래서인지 제 부모님은 젊었을 때 상당히 많은 배려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젊었을 때 상당히 부자였거든요. 조부모님들이 전부 의료인이었기에 상당히 삶의 여유가 있었다고 하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해서 그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제32장 한심하지 않게 사는 10계명은 한심, 마음이 서늘하다, 한심하다 이 정도에 너무 지나치거나 모자라서 가엾고 딱하거나 기막히다. 살면서 한 번도 한심하다는 소리 안 듣고 산 사람이 있을까? 대책 없이 한심하면 안 된다.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에서 텔레비전만 하염없이 보며 꿈도 꾸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것은 대책 없이 한심한 것이다. 이것은 보는 사람도 한숨만 푹푹 쉬게 되는 한심한 짓이다. 남이 볼 때 한심한 것은 남이 자신을 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나 자신이 생각해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심각한 수준의 문제이다. 이제 150페이지로 넘어갈 차례인데 이는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